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짝 애니. 오늘 다룰 작품은 히구치 타치바나의 만화 퍼니퍼니 학원 앨리스를 원작으로 주인공 민지가 단짝 친구인 은교를 따라 초능력자들의 학교인 앨리스 학원에 입학하면서 일어나는 일상을 다뤘으며 엘리트 양성소로 불리던 학교의 어두운 내막과 10대 학생들의 남다른 우정을 그려낸 학원 순정 애니메이션 학원 앨리스입니다. 본 영상은 학원 앨리스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시골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던 소녀 강민지. 어느 날 자신의 학교가 재정 문제로 옆마을의 학교와 합병된다는 소식을 들은 민지는 이 학교에서의 추억을 지키기 위해 폐교 반대 운동에 앞장서던 중 우연히 단짝 친구인 양은교가 앨리스 학원이란 국립 엘리트 양성소로 전학 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갑자기 은교와 헤어지게 된 민지는 자신과의 이별이 아무렇지 않은 듯한 그녀의 태도에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으나 얼마 후 은교가 앨리스 학원에 입학하는 조건으로 받은 거액의 돈을 자신의 학교에 기부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녀가 이 시골 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스스로 전학을 선택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네가 웃는 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 그래서 싫지는 않아. 그러니까 웃어. 내가 울까봐 일부러 차갑게 굴었니? 학교를 위해 떠나면서도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한 거야? 넌 바보야. 말을 안 하면 네 맘을 모르잖아. 죄송해요, 할아버지. 애들이 그러는데 은교가 다니는 학교는 부모님도 면회가 안 된대요. 얼굴만 보고 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 은교를 만나서 제가 은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해줄 거예요. 그 후 은교가 보낸 엽서를 단서로 앨리스 학원을 찾아간 민지는 부잣집 학생들의 몸값을 노리던 납치범들에게 속아 그들의 차에 올라타려던 것도 잠시 때마침 교문 밖을 감시하던 앨리스 학원의 교사 진유아의 도움으로 무사히 벗어나게 되고 이에 유아는 자신의 능력인 페로몬 앨리스로 이번엔 민지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아무리 능력을 써도 페로몬에 홀리기는커녕 자신에게 은교와의 면회를 강하게 부탁하는 그녀의 모습에 민지 또한 앨리스 능력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교문의 성벽이 폭발함과 동시에 검은 고양이 가면을 쓴 차시혁이란 인물이 등장하며 그의 능력인 바라 앨리스로 이 학교를 탈출하려 하고 이에 채찍콩으로 순식간에 시역을 제압한 유아는 그가 학교 운영진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능력으로 시역을 잠재워버리며 곧장 민지와 함께 다시 그를 학교 안으로 데려옵니다. 은교야, 난 대체 어떤 앨리스를 갖고 있는 걸까? 5초 안에 대답해. 너 정체가 뭐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아무튼 이렇게 왔으면 됐잖아. 얘 보니까 있었어. 소리만 지르고 정체는 안 밝혀. 그냥 앨리스로 위협해보지 그래? 아까부터 쓰고 있는데도 뭐가 잘못됐는지 잘 안 돼. 진짜. 민지야! 차시야! 이선호! 어서 이거나 입으시지. 물방울 팬티. 치마가 벗겨졌네. 민지야! 그 후 의도치 않게 임시로 앨리스 학원에 들어오게 된 민지는 자신의 앨리스가 정확히 판명되는 즉시 정식으로 앨리스 학원에 입학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며 은교와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픈 마음에 애초의 목적과 달리 학교에 남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반이었던 시역을 발견한 민지는 무심코 그에게 치마가 벗겨졌던 울분을 마구 쏟아냈다가 그만 시역을 따르던 비반 학생들의 미움을 사고 맙니다. 그리하여 입학 첫날부터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 민지는 그들이 앨리스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일종의 특권의식에 빠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앨리스들은 국가에서 보호할 만큼 최고의 엘리트 천재들이라고. 국가에선 우리 앨리스들의 존재를 극비로 하고 있어.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은 바깥과 접촉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러는 줄 알아? 너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노력하며 살지 않을까봐 그래. 앨리스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우리 앨리스한테 붙어서 먹고 사는 기생충이나 하인 같은 일개미에 불과해. 앨리스 좀 있다고 까불고 있어. 은교새도 참 골치 아팠겠다. 저렇게 평범한 애를 친구로 사귀어야 했으니까. 은교야,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니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수준 높은 건 아주 썩어
그러지 마. 이제 오동생상은 물 건너갔다. 다 너 때문이야. 그 후 민지와 반 학생들의 대치 상황을 지켜보던 시혁은 자신이 그녀에게 앨리스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떠올리며 민지의 앨리스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하고, 이에 북쪽 숲에 다녀오라는 미션을 받게 된 민지는 비반의 반장이었던 정환이는 물론 도중에 자신을 구하러 온 은교와도 동행하게 되며 무사의 첫 번째 관문인 움직이는 인형 미스터 베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격투기 만능인 베어에게 꼼짝없이 공격당하던 민지는 발명 앨리스를 가진 은교의 로봇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잠시, 이번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자이언트 병아리에게 쫓기게 되고, 이에 은교는 동물 페로몬 앨리스를 가진 선우를 환희의 환각 앨리스로 불러내어 그가 스스로 병아리를 돌려보내도록 유도합니다. 한편 선우가 북쪽 숲에 갔음을 알게 된 시혁은 민지가 자신의 친구를 인질로 잡았다는 사실에 몹시 분노하여 그녀에게 당장 이 학교에서 나갈 것을 지시하는데, 넌 더러운 수법으로 선을 이용했어. 감히 나와 내 친구를 우습게 봐? 그만둬, 시혁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네 앨리스가 뭔지 어서 밝히시지. 너 소화기 같은 건 없어? 시혁이 부른 소화기론 꺼지지 않아. 어서 해봐. 안 그럼 반장은 죽는다. 멍하니 있으면 또 한 사람이 다쳐. 그만둬, 이 바보! 사라졌다. 정식 학생이 된 걸 축하한다, 민지야. 아주 멋진 앨리스를 갖고 있구나. 공교 키우는 앨리스를 모여시켜 자신을 보호한다. 아직은 미숙하고 불안정하긴 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앨리스네요. 혹시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네 힘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지 말이야. 잘 지내봅시다, 신입생 강민지 양. 그날 이후 정식으로 앨리스 학원의 학생이 된 민지는 더 이상 은교와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과거 학교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학생과 같은 무효화 앨리스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사인 진노를 비롯한 학교 운영진들의 경계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런 상황을 인식한 유아는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시옥과 민지를 파트너 관계로 맺어주며 부디 그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나가기를 응원합니다. 그 후 별계급에서 기숙사 대우가 가장 낮은 제로 등급을 받게 된 민지는 허름한 거처와 식사, 온갖 허드렛 일에도 결코 굴하지 않으며 매일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붙이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그러다 자신처럼 이색적인 앨리스를 가진 특별 능력 개반 선배들을 만난 그녀는 자신을 문제아 취급하지 않는 건 물론 오히려 막내라는 이유로 보호해주려는 그들의 모습에 드디어 자신이 속할 그룹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어느 능력반보다도 단결력이 강한 특별 능력반에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만 고향에서 편지가 오지 않는 것에 이상함을 느낀 민지는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어 친구들의 도움으로 집을 살펴보았다가 자신의 편지가 한 번도 배송된 적이 없음을 알게 되고, 이에 시역으로부터 자신이 학교의 경계 대상이기 때문에 편지조차 주고받을 수 없음을 듣게 된 민지는 유아를 향한 배신감과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몰래 이 학교를 탈출하려 하지만 앨리스 학생들을 노리던 괴한들에게 습격당하면서 결국 또다시 유아의 도움을 받고 맙니다. 왜 제가 학교 윗분들한테 찍힌 걸까요? 지금은 너한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 할아버지한테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 세상과 경유대 수수께끼 같은 소문뿐인 이 학교가 너희 학생들한테 믿음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난 그걸 바꾸고 싶어. 선생님은 우리 학교가 학생들이 진심으로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단다. 선생님, 왜?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뭐, 이 선생님은 말이야 아직 팔팔한 20대거든. 그럼 아빠라고 부르면 어때? 아빠. 그래, 민지야. 그날 밤 내가 잠들 때까지 진유아 선생님은 내 곁에서 계속 웃어주셨다. 유아, 너 진짜 거기 갈 생각이야? 또다시 학교 윗분들 비밀 거스르면 그냥 퇴직하는 걸로는 안 끝나. 각오는 하고 있어.
그리고 얼마 후 처음으로 앨리스 학원제를 맞이한 민지는 이번 축제에서 특별능력반 선배들과 함께 이벤트를 준비할 생각에 들떴으나 지금껏 특별능력계는 찌꺼기반이라고 무시당하던 처지였기에 축제 준비는커녕 이벤트 참여조차 허락받지 못하고 이에 특별능력반의 리더인 정우진은 이대로 이번 학원제를 포기하려던 것도 잠시 민지로부터 이렇게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타 능력반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이란 말을 듣게 되면서 결국 진노와의 한판 승부를 걸어 이벤트 참여권을 얻어내는 것에 성공합니다. 한편 선배들에게 모진 말을 쏟아낸 것을 후회하던 민지는 우연히 자신처럼 학원제에 참여하지 못한 시혁을 발견하며 무심코 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데 처음엔 난 네가 너무 이상하고 안 좋은 애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말이야, 지난번 센트럴타운에 갔을 때 널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 사실은 많이 외로운 게 아닐까 하고 말이야.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축제 때 우리 둘이서 이벤트 만들까? 바보 같은 소리 마.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특별반에 가서 사과나 해. 너 특별반에서 이벤트 하고 싶다고 생떼 썼지? 안 보고도 척척 맞추네. 넌 멍청하고 단순해서 뭘 해도 다 표가 난다고. 그래도 고맙다. 둘이 싸울까봐 걱정했지. 슈가! 저 녀석 위험 능력계야. 그거 아니? 저 녀석 뒤에서. 네? 정말요? 닥치란 말이야! 차시혁, 이건 임무다. 꺼져! 모두 다 꺼져! 내 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시오가! 잘 자다 네 목소리 들으니까 깨잖아. 사실 오래전부터 위험 능력반이란 명목으로 학교의 임무, 즉 비리 현장의 뒤처리를 해오던 시혁은 앨리스를 쓸수록 수명이 단축되는 타입인데다가 최근 임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게 되면서 결국 더 이상 몸이 버티지 못한 채 쓰러져 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앨리스 학원 출신의 톱스타 레오는 반 앨리스 조직 Z의 일원으로서 강한 앨리스를 가진 시혁을 조직에 영입할 것을 결심하여 학원제 당일 기념 콘서트를 이유로 앨리스 학원에 잠입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공연을 펼치게 된 레오는 무대 위에 숨어있던 민지를 이용해 부상을 입은 것처럼 위장하여 자연스럽게 시혁이 입원한 병실까지 숨어 들어가고 한편 레오에게 부상을 입힌 것을 사과하기 위해 몰래 병원을 방문한 민지는 우연히 그가 목소리 페로몬 앨리스로 시혁을 납치하는 것을 목격하여 곧장 오수미와 함께 레오의 차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덩달아 레오에게 납치당한 두 사람은 기절한 척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 과거 시혁이 본인의 마을을 바라 앨리스로 불태워버렸다는 것과 이를 빌미삼아 앨리스 학원이 시혁을 그림자 공작원으로 키웠음을 알게 되며 위험 능력반의 교사인 페르소나의 지휘 아래 그가 많은 조직들을 상대해왔음을 깨닫게 되고 그 후 은교가 준 김학영 통신기를 이용해 연락을 시도하던 민지는 유아의 지시대로 밧줄을 푸는 것에 성공했으나 시혁의 불꽃이 창고에 쳐넣은 앨리스 결계를 흔들면서 금방 레오 일행에게 들키고 맙니다. 잘 계시죠, 유아 선배님? 레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요. 학교에 이용당하고 바보처럼 학교에 개가 되어 끌려다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그 사람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뜻이 같다고 생각한 선배는 약삭빠르게 도망쳤지만 말이에요. 레오! 결계를 느슨하게 풀어. 레오님, 그건 괜찮아. 여자애들 앨리스도 알아내야 하잖아. 저항하면 너만 손해다. 그보단 우리 조직에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어? 너한테 훨씬 좋을 거야. 레오님, 너 무효하냐? 이 얼굴 닮은 것 같아. 그 사람과. 레오가 민지의 뒷조사로 자리를 비운 사이 시혁은 결계가 느슨해진 것을 이용해 두 사람을 도망치게 하며 건너편의 폭약 창고를 불태우겠다는 협박으로 달아날 시간을 벌고 그러나 시혁의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 창고로 되돌아간 민지는 그의 자폭을 막아낸 것도 잠시 시혁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는 조직원들의 모습에 몹시 분노하면서 결국 그의 앨리스에 의해 창고의 폭약들이 모두 폭발하고 맙니다. 그 순간 수미가 데려온 특별능력반 선배들이 황급히 두 사람을 창고 밖으로 빼내면서 민지와 시혁은 무사히 학교 병원으로 이송되고
그 후 시역을 구한 공로로 별제로에서 싱글로 승진한 민지는 다른 학생들처럼 평범한 기숙사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며 몸을 다 회복한 뒤엔 곧장 특별능력반의 학원제 이벤트인 미로게임에 참여합니다. 한편 선우와 함께 학원제를 구경하던 시역은 점차 자신이 민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깨닫게 되지만 학교의 공작원이라는 자신의 처지와 민지를 좋아하는 선우의 모습에 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다 친구의 연애를 도와주기로 결심한 그는 선우와 민지를 댄스 파트너로 만들어주고 돌아섰으나 납치 사건 이후 더욱 시역에게 신경이 쓰였던 민지는 댄스가 끝나자마자 다시 그를 찾아오는데 너도 같이 가서 춤추자. 너나 실컷 쳐라. 뭐 위험능력반이라 축제에 참가 못해서 억울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야. 난 너희들이랑은 달라.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 너한테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 어둠이란 게 귀찮게 굴지 말고 빨리 저리 꺼져! 이 호박아! 얘기 잘하다가 왜 소리치고 난리야. 내 이름 좀 제대로 불러줄 수 없겠어? 민지. 이제 됐지? 가봐. 민지야, 너 왜 그래? 얼굴이 아주 빨개. 그리고 얼마 후 학교에 초청된 서커스단을 보러 간 민지와 친구들은 그곳에서 불고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새끼 사자를 발견하며 묘기를 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련사에게 학대를 당하는 동물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런 새끼 사자가 걱정되었던 선우는 다시 한번 그 사자를 보기 위해 그 공연장을 찾아갔다가 서커스 단장으로 변장하고 있던 레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레오로부터 시역이 소속된 위험능력반의 정체와 학교의 공작원이었던 유아의 과거를 듣게 된 선우는 그의 목소리 페로몬에 완전히 세뇌당하여 시역을 구하기 위해 앨리스 학원을 무너뜨릴 것을 결심하게 되고 그 후 시역이 과도한 임무 수행으로 쓰러진 것을 발견한 선우는 그를 페르소나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 비반 학생들과 함께 교실 자체를 점거하지만 시역의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결국 유아가 그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병원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학원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유아는 페르소나의 강압적인 행동에 어쩔 수 없이 시역을 보내주게 되며 그로 인해 학생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고 이에 레오는 서커스단의 동물들을 선우에게 보내준 뒤 그 소동을 틈타 학교의 방송실을 장악하며 스피커에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전교생들이 앨리스로 학원을 공격하도록 조종합니다. 그런 레오의 행동이 자신을 향한 배신감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은 유아는 그에게 자신이 어째서 이 학원의 교사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며 자신의 이상이었던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앨리스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란 걸 가르쳐줬어. 그치만 우린 앨리스인걸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물론 학교가 모순된 일을 할 때도 있어. 하지만 우리처럼 앨리스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한텐 여긴 꼭 필요한 곳이야. 그래서 난 선생이 되어 이 학교를 바꾸고 싶었어. 그건 이상일 뿐이야. 지금도 여전히 시혁이 같은 애들은 학교에 희생당하고 있잖아. 제발 이해해줘. 난 아니야. 다시 떠올려봐. 녀석이 어떻게 했는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돼. 자기한테 자기 앨리스 사용하고 있어. 자기 암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네가 가진 앨리스는 신께서 너에게 주신 멋진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네 자신을 괴롭히지 마. 그렇게 레오가 벌인 소동이 일단락된 뒤 기말고사 추가 시험을 앞두고 있던 민지는 우연히 은교가 외국어로 연구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유아가 그녀를 유학생으로 선발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에 또다시 친구와 멀어질 것이란 불안에 휩싸인 민지는 이번에도 은교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도 잠시 시역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껏 은교를 따라다녔던 자신의 행동이 결코 친구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편지로 은교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던 민지는 다음날 이미 짐을 모두 뺀 상태인 은교의 방을 발견하며 그녀가 자신의 추가 시험을 걱정해 예상 문제집을 만들어둔 것을 보게 되는데 부탁이야. 민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줘. 왜들 저러지? 너까지 왜 그래? 작별 인사라도 하고 가는 게 좋잖아. 야! 민지야? 민지 너
양인교 이 나쁜 지집애! 너 대체 왜 이래? 나 결심했어! 이제부터 너 안 쫓아다니기로! 난 성적도 안 좋고 문제만 일으키는 골칫덩어리라서 네가 내 옆에 있으면 난 또 너한테 기대어 살 거야. 너에게 응성만 부리는 난 싫어. 더 이상 널 쫓아다니지 않을래. 그러니까 은교 너도 최고로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가 되어줘.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 우린 영원한 친구야. 이리 와, 바보야. 그러나 사실 은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준비하는 것뿐이었기에 한동안 연구실에서 생활할 짐을 옮기는 중이었으며 유아의 유학생 선정도 중등부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고 이에 자신이 착각했음을 깨달은 민지는 앞으로도 은교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몹시 기뻐하며 학원 앨리스는 끝을 맞이합니다. 학원 앨리스는 원작 만화책 31권 중에서 5권까지의 내용을 26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이 완결되기 전에 제작된 탓에 과거 앨리스 학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나 그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고 특히 후반 레오의 서커스단 에피소드를 비롯한 민지와 은교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첨부하여 두 사람의 우정을 강조함과 동시에 민지의 정신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작중에서 계속 언급되던 그 사람이란 바로 민지의 어머니인 아즈미 유카를 뜻하는 것이며 애니에선 그녀가 민지처럼 무효와 앨리스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으나 원작에 따르면 순간이동 앨리스와 타인의 앨리스를 훔치는 능력 그리고 몸에 앨리스를 집어넣는 능력까지 총 3가지의 앨리스를 가졌고 오히려 무효와 앨리스를 가진 인물은 민지의 아버지이자 앨리스 학원의 교사였던 유키히라 이즈미였으며 과거 무효와 앨리스와 관련된 사건이란 그의 제자였던 페르소나가 초등부 교장인 쿠온지의 이간질에 의해 선생인 이즈미를 앨리스로 살해한 일을 뜻합니다. 사실 본 작품의 최종 보스는 바로 클론 앨리스를 가진 초등부 교장 쿠온지였으며 그는 학생들을 수집품 취급하는 건 물론 그들의 앨리스로 자신의 권력을 키우는 것에 악용해왔고 그 과정에서 유카에게 뒤틀린 애정을 가지게 된 쿠온지는 이미 유부남이었음에도 자신의 클론을 제작해 그녀와 결혼하고자 했으며 그 계획의 유카의 연인이었던 이즈미가 망가뜨리자 페르소나의 장기 앨리스를 복주시켜 그가 죽음에 이르도록 유도합니다. 그 사건으로 쿠온지에게 복수심을 품게 된 유카는 이즈미의 앨리스 결정석을 그의 육체에 집어넣어 쿠온지가 무효와 앨리스의 부작용으로 육체의 노화가 거꾸로 뒤집히도록 만들고 이에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어려지게 된 쿠온지는 육체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반 앨리스 조직 Z에 들어간 유카를 찾아다니며 나중엔 민지가 무효와 외에 훔치는 앨리스에도 각성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그녀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애니의 경우 앨리스 학원의 수상한 점을 언급만 하고 끝난 탓에 마치 만화책의 맛보기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으며 오리지널 스토리로 만들어진 서커스단 에피소드도 학원을 무너뜨리려던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갑자기 레오의 사적인 복수심으로 일어난 사건처럼 전개하여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결론을 그려냈고 거기다 원작 만화 또한 여러 사람들의 희생으로 쿠온지를 무력화시킨 뒤 앨리스가 고갈된 민지가 학교에서 추방당했다가 4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으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열린 결말로 마무리한 탓에 다소 개운치 않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학원 앨리스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